오늘 김호진 부시장 부시장실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 2021년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시고 오늘 2년이 되셨는데,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하면서 소감이 이 고향에 부임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동시에 부담도 크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고향에 오신 소리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경기 포커 독자분들께 좀 편안하게 고향이시니까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고향이라는 게 늘 그 마음속에 뗄 수 없는 그런 아련함이나 늘 그런 의무감이나 어떤 그 기본 그 마음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어릴 때 컸던 부분에 대한 추억들 이런 것도 다 되새겨지고, 또 고향 근무라는 것이 공직자로서는 함부로 가질 수 없는 또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영광스러운 그런 감회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많은 바람과 기대에 혹시라도 미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부담, 어려움도 많이 느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마음가짐과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더 생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떠나는 소회, 마감하는 소회 말씀 주실까요? 네, 이렇게 고향에 부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담은 이제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임감도 좀 무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2년여 세월을 이제 실감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이 많은 상황에 이렇게 돌이켜 봐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담감이나 책임감은 여전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그런 부족함이 없었는지, 또 오해나 또 서운함을 드린 것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뭐 많은 또 보람과 성과도 있었지만 또 그런 걱정과 염려도 또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또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향에 이제 부시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아무래도 네. 많았을 테죠. 네. 좀 편한 인터뷰로 하면 뭐 어떤 네. 게 가장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돌아보면. 뭐 이제 시청의 간부님들도 뭐 개인적으로는 또 다 선배님들이시고, 또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또 이렇게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부득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지시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나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뭐 시청의 간부님들 어느 한 간부들 이렇게 어렵게 서운하게 표시 안 내시고 한 번도 언짢아 안 하시고 다들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또 고맙기도 했고요. 또 시민들을 대할 때도 또 행사 때나 이렇게 가서 인사드릴 때도 다들 또 어른들이시고 또 돌아가신 아버님 친구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항상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무 동안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면서 우리 시장 권한대행도 또 잠깐 하시고 하셨는데, 돌아보면 좀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쉬웠던 점까지 포함해서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게 내가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들은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2년 내내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러한 겪어보지 못한 어떤 감염병 대응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시민들의 이제 생활과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속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과 방역 행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가을에 태풍 흰남노 때 이렇게 좀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피해가 있고 이럴 때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응급 복구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으로 좀 대처하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도 기억에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람과 이런 성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말 이렇게 경주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히 이제 자원봉사나 기부 나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백신 활동이라든지 각종 봉사 활동에도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경상북도의 그 자원봉사 대상을 저희 경주시 시민들께서 받으시는 그런 과정과 모습이 정말 뭐 자긍심이 생길 정도로 보기가 좋았고 또 기부 나눔을 상징하는 그런 사랑의 온도탑에 어려운 이웃 돕기도 어느 해보다도 높은 그런 참여와 모금 실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그 경주 시민의 그런 진정한 마음이나 가치가 빛나는구나. 경주 사람으로서 좀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보람이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사실 정부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쉬운 여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국비 7천억대 달성이라는 좀 기록적인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 기록을 또다시 깨가지고 8천억대 국비 달성 거기에 도비까지 더해가지고 국도비 합쳐서 1조 100억이 넘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국비 확보 성과를 내서 시의 재정이 연간 결산 재정으로 2조 시대를 돌파를 하고 인구 42만 도시인 구미시보다도 더 큰 재정 규모와 사업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 그리고 시청 전 부서들이 어떤 좀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또 보완해서 각종 그런 평가 체계에서 우수한 그런 평가들을 거두고 거기에 따라서 전 분야별로 골고루 각종 수상 실적을 거두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의 그런 행정 조직 직원들이 정말 그 자질과 자세가 우수하고 훌륭하구나 하는 그 개인적인 감동과 이런 그 교훈을 되게 느끼면서 정말 그 부시장이기 전에 공직자로서 존경스럽고 가슴이 뿌듯한 그런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에서 오늘 부시장 임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그 경주 비전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네. 또 미래발전 7대 핵심 정책 기획 및 추진, 또 10대 뉴브랜드 개발, 이런 경주 미래 100년을 향한 초석을 다졌다. 이런 평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부시장이 총괄하시면서 하신 일 같은데, 이 네.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떤 행정 체계 정비나 국비 확보 예산 체계 같은 부분들은 1년 단위에 한 해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성과 실적도 바로바로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그 목표 또 달성 여부를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 경주시의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큰 틀과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하경 시장님의 어떤 그 시정의 새로운 전략과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그 플랜으로 이제 좀 정비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 하에 그러한 그 전략들을 조금 기획하는 과정들을 한 1년 이상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경주 종합발전 2040 계획으로서 컨트롤을 했고요. 그 중에 좀 큰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들을 먼저 추진할 것들을 좀 선별해서 핵심 전략 과제로 7대 분야로 나누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각 부서들의 분담과 TF 체제로 그 업무 체계화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던 부분이고 이제 그러한 과제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부각이 되고 또 가시화되고 있던 사업들이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선정되었던 외동산업단지 전체 산업단지 대개도 사업 3,320억이 넘는 사업이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부터 선정되었던 민자유치 5,400억 원 규모의 근천 캣데스 신도시 번역의 투자 산업 선도지구 사업 계획이었고요. 또 이제 지역 전략 산업 현장에 이제 저희들 수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 산업단지 조성 부분도 1년여 이상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국토부의 신규 지정의 모든 평가 절차 체계를 거쳐서 지금 1월 달에 최종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45만여 평 규모의 3,182억 원 규모의 국가공단이 만약에 지정이 되고 이후에 조성이 될 수 있으면 또 경주의 큰 산업의 전략 지도가 그려지게 되는 사안이고요. 또 전하경 시장님께서 가장 이제 전략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미래차,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슈퍼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된 모델로서 저희 경주가 주도하여 경산시, 영천시와 함께 하는 미래차 슈퍼 클러스터 상생형 모델도 지난 12월 6일 전략 모델을 다 완성하고 협약까지 체결해서 6,400여 원의 모델로 지금 산업부에 정식 공식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마 정부의 최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최종 정부 차원으로 선정 추진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경주의 중심 강이자 아마 서울의 한강처럼 우리가 가꾸고 일구어 가야 될 이 형산강에 새로운 전략 플랜을 정비하기 위한 그 신형산강 프로젝트도 그러한 미래 전략 차원으로서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환경부의 국가통합하천 공모 사업의 평가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한 6개월여간의 평가 준비나 절차 과정을 거쳐서 정말 다행스럽게 4,942억 원의 사업 규모 형태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 경주시 구간의 사업 규모가 3,382억 원으로 주도적인 홍산강 종합개발 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이제 기본 틀과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소재부품 특화 산업단지라든지 양성자 가속기의 어떤 대규모 확장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의 본격적인 건설과 2단계 그러한 국가 R&D 사업이라든지 대부분 수천억 이상의 큰 틀의 전략 프로젝트들의 어떤 경제 전략 산업적인 이런 프로젝트들을 조금 전면에 핵심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가시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실행 구체화 과정에서 얼만큼 지연이나 누수 누락 없이 알차게 이제 진행하느냐의 변수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은 그 기획과 선정 과정 자체의 의미와 성과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주시 시정과 시민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지키고 실행해 간다면 10년, 20년, 30년 어떤 경주의 그런 대계가 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 내용과 함께 이제 경주의 가장 본래의 정체성인 역사, 문화, 관광의 그런 정통성은 이미 시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라 역사환경보건 사업의 큰 틀에다가 저희 경주에는 8개 국립공원 지구가 그 경주시 전 권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8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각 공간적인 다양한 발전 사업 전략을 지금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그 국립공원 정원벨트로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의 주요 핵심 사업들도 각 연계 과제들을 묶어서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형태에서 연계부서 종합적으로 한 전략 TF 형식으로 정비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래 전략의 기본 바탕 위에 핵심적인 그 경제 산업의 새로운 그 수천억 대의 전략 사업 프로젝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존의 신라환경보건 사업 틀에서 전 권역의 국립공원 권역에 따르는 다양한 공간 구상을 보완적으로 연계를 해서 체계화시키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면
경주의 그러한 이제 비전이나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뉴 브랜드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이나 도시를 발전함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경황 없이 가다 보면 사실 방향이나 주제가 뭔지 저희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경주에 사실은 간판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저희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형상관도 국민들이나 타지에 가면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서울 사람들은 경주에 바다가 있는지를 모르는, 예, 경주를 내륙도시로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산도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적인 인지도, 심지어 동학이라는 그러한 그 정신적 가치의 본산이 우리 발상이 경주인데도, 심지어 어떤 국민들은 동학의 발상지를 전라도 정읍이나 전주로 오해하기까지 그렇죠. 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브랜드와 대표 가치를 정립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제 경주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정통성과 가치성이 이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러한 미래 전략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경주의 대표 정체성과 브랜드들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모아가면서 한번 정립해보자 하는 시의 행정적 제안 차원에서 10대 브랜드를 제시를 해서 조금씩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입장과 전문서 의견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제 고정적, 확정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해서 이후에 다양한 그러한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가변적으로 잘 수렴 종합해서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경주의 대표 깃발, 가치 브랜드로 좀 정립해가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그런 과정을 지금 조금 정립하기 위해서 좀 지난 2년간 좀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경주시 근무 2년을 끝나면서 행정안전부로 발령을 받았던데요. 이제 가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 아마 그 지방행정실, 지방행정국으로 아마 그 업무를 부여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민간협력 분야 이런 업무, 다양한 그런 민간 단체와 이런 활동 지원 부분을 소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안은 부처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마 그 결정이나 이런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행정안전부는 이제 모든 지방행정 시도와 이렇게 연결된 종합체계 부처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안전부로 가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경상북도와 연결체계라든지 다른 다양한 정부 부처 또 대통령실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 기회나 어떤 보직 경로를 한번 기회를 가지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그 부시항으로 이제 업무를 마치고 가시면 또 도에 다른 누군가가 오시면 서로 이제 뭐 내가 하던 업무를 말하기도 어렵고 뭐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또 뭐 아주 협력 관계에서 잘 이야기를 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잘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고 해서 차기 오시는 우리 그 김성학 차기 부시장하고는 또 여러 가지 또 근무도 오래 하셨을 테고 또 2년도 만에 있을 텐데 혹시 뭐 사람 대 사람으로가 아니라 부시장, 경주시 부시장 대 부시장으로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부시장에게 뭐 좀 특별히 당부하거나 아니면 뭐 주실 말씀 계시면. 네, 제 후임으로 오는 이제 김성학 부시장님은 뭐 누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요. 공직 생활 그 시작 때부터 역시 또 우리 고향 경주 선배님으로서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저도 기획팀장, 정책기획관하고 일할 때 또 우리 같은 부서에서 같이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능력과 인품을 잘 알고 있고, 또 경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열정 역시 저보다 훨씬 더 많고 경륜과 능력 역시 훨씬 더 뛰어나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항상 적극적으로 후임으로 추천을 해왔던 입장이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전학인 시장님을 보좌해서 지난 2년여간 고향에 대한 성심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해왔는 것 이상으로 아마 잘 해 주실 걸로 그렇게 당연히 저는 믿고 있고, 뭐, 바란다기보다는 그러한 기대하는 점에, 이러한 제가 막상 2년여를 겪어보니 제가 당초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 시청의 실무적인 행정력과 직원들의 자세자질은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살려주고 더 이끌어내서 나름 제가 이렇게 전략적인 틀과 기획 안에 이제 준비되고 일부 사업은 가시화되지만 아직 많은 유의 사업들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서 오히려 그런 많은 부담을 후임 부시장님한테 좀 넘기고 가는 미안함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향 경주를 위한 똑같은 마음을 저는 진심으로서 느끼고 알기에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저도 그러한 부분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직원들에게 많은 당부를 해두었습니다만은 부시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러한 실행에 어려움을 부담을 좀 잘 감내하여 이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가시는 이 경주시청을 임하면서 시민들 그리고 지인들 우리 공직자들 주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부시장으로서 현직에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게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제 제가 잘했으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하라는 항상 그런 기대와 당부의 말로 항상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게 말씀해 주셔도 저는 항상 어렵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시청 직원들한테 직원분들한테 가장 미안하고 항상 일을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고 많은 부담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직원들이 밤을 새웠다는 말 들을 때 좀 힘들어서 몸이 아프다는 정도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웠고, 그러면서도 또 업무 지시를 하고, 역대 부시장 중에 일 제일 많이 시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웃으면서 넘겼지만 마음은 정말 좀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래도 얼굴을 안 붉히고 이렇게 다들 잘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직원분들한테 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은 안살림을 살다 보니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나 도리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렇게 또 직원들하고 부대끼고 함께 해오면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감회가 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시청에 시장님과 저희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스스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바라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행정이나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되는 일들은 아니기에 마음은 급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 비하면 그래도 지난 2년여간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 예산 확보나 정부 사업 확보에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조금은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부임하실 때도 저희 경주포커스가 첫 인터뷰를 했고 또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렇게 중요한 대목마다 저희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독자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네. 또 아직 공직생활 많이 남아있는데 건강하시고 하셔서 쭉쭉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